이 지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현실적인 해석이죠. 예, 우리가 천간적인 어떤 그 사주 해석은 보통 이제 공공성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에서 12지지라는 글자의 속성들은 다 그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체나 또는 실생활이나 마음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간적인 요소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은 좀 단순적인 생극 재화로 된다면은 이 지지 12지지는 합평, 충, 파해, 원진, 뭐 기문, 관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석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확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사고나 수술, 인간관계에 대한 구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지지 글자 자체와 또 다른 지지와의 상호 인력 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됨으로써 뭐 사건, 사고, 질병, 구설 이런 것들이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2지지 중에서 그 제일 그 계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인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띠 논리로 얘기하면 그 뭐 봄띠 이래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지에 또 범, 호랑이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월에 인이라는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인이라는 글자가 배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음력으로는 1월달 절기 1월달에 그 입춘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죠. 이 글자가 이제 그 월지에 놓여 있으면은 그 음력 1월달과 입춘이란 말이에요. 인이 절기로는. 그래서 1월에서 느끼는 우리 그 온도, 그러니까 양력은 2월달이고 음력은 1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절의 논리에서 보면은 인을 보면 그 인을 그 좀 양기다 해가 양기를 많이 품어가지고 이것을 조열하다, 뭔가 좀 그 폭발성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동적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 온도적으로 음력 1월달은 이 글자의 속성에 맞지 않게 그냥 그 계절에서 느끼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온도 엄청 춥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 이런 부분을. 그래서 글자 자체는 양적이다. 양적 활동, 동적 활동, 추진력, 박진감, 행동력 이런 것을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절 절기론을 볼 때는 이 계절에 태어나신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이고 진짜 뭐 엄농설하네, 참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온도적인 부분을 잘 이제 이해하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을 함께 믹스해서 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월에 인시면은 얼마나 그 추운 환경이겠냐고, 그죠? 그렇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그게 인시 아닙니까? 알지. 맞나? 인공사, 잘못되겠구나. 3시 반부터, 그죠? 5시 29분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월에 그 시간대는 얼마나 한기가 느껴지고,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이다, 시간이. 그러니까 월과 일하고 이렇게 한 번씩 쭉 체크해 보시라고. 태어난 계절의 인시. 뭐 여름에 인시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느낌이. 가을에 인시, 서늘한 느낌. 그다음 가을이 늦어질수록 겨울이 되면 아주 인시는 추운 계절이겠죠, 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제가 가만히 봐도 이렇게 그 위에 이게 한자가 지붕 같지 않습니까? 지붕. 지붕에 또 밑에는 이게 창의 모습이라든지 지하철 다가오는 그런 그 지하철의 앞모습이라든지 버스의 앞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밑에는 이거는 이제 뭐 레일이 되겠죠. 레일, 기차 레일. 그렇게 안 보이세요? 기차 레일이 있고 여기 사각형의 유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붕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하철 우리 기다릴 때 저기 멀리서 지하철 기다려 쭉 달려오는 모습이잖아.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버스의 모양도 될 수 있죠. 버스의 모양. 이건 차선이고, 그죠? 차선에, 버스, 이렇게 운전수 말씀되는데, 지붕이 있고. 요즘 지붕이 높은 차들 많이 나오죠. 버스에 보면, 거기 위에 이제 뭐, 가스 충전기라든지, 위험 폭발물이 위에 얹혀 있죠. 옛날에 버스가 밑에 그 가스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고 났을 때 옛날에 밑에서 터져버리니까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다 다트죠. 그러니까 위에서 폭발하면 그만큼 압력이 위로 분산되니까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비행기 파일로트, 그 다음에 큰 대형 버스 운전 기사님, 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기차, 다 어디 앞에 있어요? 기차 앞에 있죠. 기차 앞에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엄청 무겁죠. 예? 자기 하나 실수를 인하면 뒤에 그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우리가 이제 반대 기운 있죠. 이걸 목이잖아요. 이는. 근데 반대에 신금이라는 원숭이 신금 있죠. 그런 글자하고 인이라는 글자하고 이렇게 상충이 될 때는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그래서 인신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신충. 그래서 충이 올 때는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 인신사의 글자가 많이 있다. 사주에 있습니까? 인신사에 없습니까? 없어요? 한 개도? 자, 인신사의 글자가 사주의 년월 일시에 배정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인이라는 글자가 그 년에 있으면 범띠죠, 범띠. 그러니까 범띠인 남녀들은 신이 오게 되면, 원숭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이 오게 되면 역마살 이렇게 신살로 많이 얘기하죠. 그죠? 역마살이 왔으니까 이제 이 범의 모양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일을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목이 년에 월에 일에 시에 있을 때 이런 원숭이 신이 와가지고죠 충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생기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뭐 이사나 이동이나 발령이나 해외 유학이나 이런 어떤 움직이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올 때 미리 감지해서 내가 움직이면 그걸 하나의 개운책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게 있죠. 인목 안에는 이처럼 무토와 병화 간목이 들어있습니다. 무병갑. 그래서 천간이
지지 안에 무병갑으로 수모가 들어있죠. 그래서 무토가 7일간, 병화가 7일, 간목이 16일간이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안 속에. 그래서 지장간 하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아니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 절기, 그 인이라는 절기 속에 이런 무토, 병화, 간목의 기운이 7, 7, 16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는 절기에 30일 정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 그러면 7일 정도의 기간은 무토가 지배하고 7일간은 또 병화가 지배하고 또 16일간은 간목의 에너지가 지배한다. 그래서 이 무토는 여기라 해서 축, 인, 축이었죠. 그죠? 인, 축. 그 전에가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축, 개신기 해가지고 기토에 여기가 무토로 남아왔다. 여기가 7일이다. 이렇게 보고. 병화가 중기가 7일. 이게 봉기가 간목 16일이다. 이렇게 보통 보십니다. 네. 여기 중기, 봉기. 네, 봉기. 그래서 시간이 이처럼 7일이 들어오게 되면 30일 중에 무토의 기운이 강하고 그다음에 7일이 지난 또 7일간은 그 무토의 병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이 7, 7, 14일이 지난 마지막 16일간에는 간목이 지배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달 중에서도 쭉 그 시간에 따라 기운이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요 지장간은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진짜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깊은 심리 상태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깊은 심리 상태.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 마음을 읽으려면 이 지장간의 부분을 암기를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천천히 눈여겨 보셨다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처럼 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봄의 전령사다라고 보는 거지. 봄을 여는. 근데 봄이 아니거든, 실제. 1월 달은 아직 춥기 때문에 뭐 봄이라고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의 어떤 양기 덩어리는 꿈틀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아직 너무 춥다 느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 야, 1월 달, 12월 달인데 1월 달, 음력 1월 달 되면 이제 봄이야 이러면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사주 보러 손님 오잖아요. 좀 있으면은 1월 달이면 봄입니다. 이러면 1월 달이 뭐 봄이에요. 지금 추워 죽겠네. 뭐 겨울인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절기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봄의 기운이 꿈틀꿈틀 들이면서 이제 뭔가 시작한다는 느낌이지 실제 뭐 봄이 왔다. 따뜻한 양기가 왔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은 뭡니까? 문명은 문명이라는 것은 좀 사회성이 좀 발달된 어떤 그 공간, 환경,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어떤 환경,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명예욕도, 그 다음 재물욕도, 그죠? 강해지죠, 그죠? 그런 문명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이 글자는. 이미 시작된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요 밑에 보죠. 지장간 안에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병화. 병화화는 뭐예요? 밝음이죠. 햇빛이 뜬다는 거는 문명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 인중에 이제 병화가 있다는 것은 문명이 시작된다. 문명이.
사회생활을 내가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따뜻한 양기가 태양이 병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면 속에 이런 그 병화가 장생지랍니다. 장생지로 어린 기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문명을 새롭게 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대륙 건설에 앞장서는 용맹성이다. 이거는 이제 이 인자 자체가 양기 덩어리로서 이 추진력과 행동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적인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행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바로.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좀 가볍다도 돼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추진력이 강하다, 행동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저하지 않고 당신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바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지 한참 동안,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몇 달 동안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동성을 만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쉴 틈 없이 바쁜 생활 성도 보는 거죠. 양기의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무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볍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강한 어떤 특성을 보이죠. 무거운 글자는 뭡니까? 무겁다. 음이죠. 자축, 해, 그다음 유, 그렇죠. 유도 무겁다니까. 그러니까 대음량적으로 양음을 나누면 돼요. 대음량적으로 인묘진 사오 미까지는 대체적으로 가벼운 글자예요. 예, 양해.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 축까지는 뭐예요? 무거운 글자들이라.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대음량적으로 양에 속하기 때문에 또 역마성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러면 유금이라고 해서 음의 기운이 지금 무거운 글자를 가진 사람이 다 유유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40줄에 경인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되면 이제 내 사주원국에 양기의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미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대응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에는 골고루 오행이 있어야 된다. 골고루. 예. 네,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또 커피를 또. 예. 자료도 원래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유유 있으면은 이런 양기 글자가 대음량적으로 없게 되면 양기가 뭐냐면 진중하죠, 무겁죠, 굉장히 유가. 그래서 인이 오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원국에 없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나는 범이라는 글자를 평상시 못 봤다는 거거든. 내 사주에서는. 평상시에 내 사주에 연월일시 오면서 범이라는 범을 호랑이를 구경 못 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한테 뭐 무섭게 아는지 나를 잡아먹는지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호랑이 보면 무섭다는 거 알지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물려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자 확 들어와 버리면 완전 내 사주가 완전히 막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인이 오면 재미난 하평충파의 신살론에 있어가지고 원진이 있어요. 원진살은 가까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많고 서로 남녀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서로 보고 싶은 게 원진살, 이게 사랑살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좋긴 좋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상대방의 이제 못마땅한 구성을 자꾸 찾아내는 버릇이 있어요. 야, 너 화장을 했는데 뭐 이게 왜 이래 좀 너무 진하게 해서 이러면 뭐 연하게 해서 자꾸 입을 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안 그래요? 한참 뒤에 가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든지, 어? 직접 떼주지도 않고 뭐 묻었다 이래갖고 부끄러움을 주는 거지. 그죠? 직접 쥐가 떼주면 되지. 그런 것처럼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게 나일 수도 있고 타인이 나한테 그렇죠. 타인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10년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또. 거기는 이제 그 작용은 이제 행년에서 올 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동작. 예. 그래서 사주팔자에는 골고루 들어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예. 그래서 범을 내가 사주에서 원곡에 못 만나다 보니 이 범자가 이제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 키워도 굉장히 별난 고양이죠, 이런 것들은. 고양이 지금 다 죽었어요. 맨날 맞아갖고 피나요 지금. 아이고, 그래. 길고양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활동적인 글자라서 유는 조용하잖아, 얘. 조용한데 갑자기 뭡니까 인이라는 범을 가진 고양이과가 들어왔다. 막 날아다니지. 예를 들어서 이 역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일간에 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일간 밑에 지지 쪽에. 이제 지지, 년월 일시 지지에 있게 됩니다. 지지 아무 때나 이게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월지에 있으면 월지가 이제 그 일간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월지잖아요. 월지가 제일 우리가 나이대가 20세에서 한 45세까지 또는 50세까지의 그 사회적 활동 반경에서의 이런 인목에 성질이 작동을 한다고. 이 인목의 계절 전해가 뭡니까? 축월이잖아요. 축자해로 가잖아. 그러니까 축월이라는 12월 음력으로 추위에서 얼마나 그 추운 땅덩어리에서 그 양기가 숨어 있어서 얼마나 춥게 지냈습니까? 이 범자가. 이제는 인월이 됐어. 인월이 되고 앞으로 묘월, 진월, 2월, 3월, 4월, 5월 여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추운 데로. 절대로 안 가지. 그래 범띠들은요 재결합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 야 친구야, 여자들은 몰라 이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한번 헤어지면 마음이 떠나는 건 맞는데, 자 집사람이 호랑이띠거든. 이 호랑이띠가 더욱더 미련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그 전의 세월이 각자마다 그런 어려웠던 환경들이 있을 거야,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는 감정이 별로 없는데 너무 일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게 뭡니까? 너무 음기 쪽에 꽉 매여 있어서 탈출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사랑관계에도 한번 틀어져 버리면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악의가 없지. 뒤끝도 없고 좋은 거는 털어버리고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다음에 자기만의 생활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범이라는 것이 이제 엄마 호랑이로부터 이제 나아가지고 조금 크면은 이제 독립하잖아요. 빨리. 그래서 호랑이는 이렇게 독립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 글자가 아주 인월이라는 어린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찬물이나
찬숙이나 금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 호랑이 글자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간섭받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이는 어디로 간다? 봄과 여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빠꾸 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가을생을 만나면 그냥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금은 구속하는 거고, 금이 인목을 구속하는 자연적인 성질이 뭐냐면, 금은 딱딱한 걸 만들려 그러거든. 목을 만나면. 그죠? 그러니까 인목은 연질이고 부드러운 성분인데, 그 금기에서 내가 억제되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자연에 있어서는 억제 당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억제 당하는 것이 상당히 좀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예. 다음은, 이제 호랑이 이제, 갑, 병, 무, 그죠? 경, 임이 있습니다, 일간이. 년에처럼 인이 올 수 있고, 월에, 일에, 시에 이렇게 다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지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뭐 때문입니까?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일간은 계절에 의한 영향을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이 월지는 사회 구간입니다. 사회성이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 있고 행동력 있고 바로 실행하는 그런 발빠른 오행의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찍 있으면 별로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안 보이는 영역이 일하고 시거든요. 특히 이제 일이 공개가 잘 안 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간이. 나 간목이면 안에는 인목이기 때문에 내 바로 발 밑에는 뭡니까? 남들이 근접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관계, 사람이나 부부 관계나 자식이나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인목의 속성이 드러나지 저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모양이 안 보인다고. 이게 막 금기가 있다, 신이. 근데 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이렇게 인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또 사회성 이런 인자가 사회성이라는 인자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보면 돼요. 이게. 나머지도 이제 쭉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인자가. 그래서 우리가 범띠 될 수도 있고 월에 이제 인월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연월일시에서 요 인과 시는 조금 나이가 조금 지나서 작년 말년으로 갈수록 요런 이제 마지막 시에 이런 어떤 그 본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나이대가 40살? 50?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일지는 보통 배우자가 들어차고 나서 그런 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더라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집이나 그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뭡니까? 다 이런 거죠. 요 나이대가. 근데 이제 인이 여기 딱 들어차면은 이제 45세, 40세 결혼하고 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지를 맞아요. 잘 보시네. 일주 중심으로 바다 어떤 책이 적혀 있어서 일주 그렇죠. 중심으로 보는데 시집 안 간 언니야를 일주 중심으로 봤을 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집을 안 간 상태는 그게 그 일지 글자 작용이 대체로 조금 많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 엄마랑 살고 있고 결혼을 안 했고 그렇죠. 일주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젊은데도 결혼을 했으면 20대인데 만약 결혼을 해서 이제 애가 있거나 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걸 일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월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일지의 이제 특성을 조금 더 부여시켜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쭉.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목이 간목 일간이 인을 보면 뭐가 육친으로 뭐가 됩니까? 비견. 그죠? 비견. 같은 종류의 목이잖아요. 그럼 가족으로는 뭐예요? 가족, 형제로. 형제 자매죠.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료 친구, 직장 동료 친구. 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다 동업할 수 있는 무리들인 거지. 자, 그러면 인의 속성을 얘기했죠. 그 비견이 인의 속성들을 가졌다. 그죠? 형제나 자매가 또는 친구, 동료가 범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지. 사회성이. 예. 그럼 동료는 범의 호랑이처럼 잘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영업하는 데 좋겠죠. 영업의 속성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영업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시기의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목적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견이 만약에 사업 파트너라면 낯선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두렵지 않고 어떤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양기 특성상 이게 뭡니까? 다 양기 특성상 집어넣는 그런 수축 동작보다는 조금 양기를 가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씀씀이가 해불수했어요. 예. 씀씀이가 해봅니다. 그만 양기니까 추진력은 좋은데 빨리빨리 하는데 그 기다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참지. 왜 3초만 참지? 그러면 될 것을 왜 그래 갑자기 행동해서 물질적 손해를 보냐고 이 말인 거지. 애인. 계속 사귀기는 애매하지. 그래서 이제 인의 속성 자체가 믿음이나 그 계속 오래된 인연의 속성은 조금 멀어요. 아시겠죠? 단기적인 관계, 이런 시간 짧은 관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 속성으로 뭔가 이게 관계를 이루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영업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지만 새로운 환경을 자꾸 짜주는 거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야에. 예? 네트워크 사업 뭐 새롭게 개발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의 속성이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건 뭐예요? 편인이다. 병알갈인데 편인이다, 편인. 편인은 글과 학문 뭐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나타내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어떤 식으로? 응? 새로운 공부가 늘상 나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지.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겨워. 그게 지겹다는 건 실제 지겨울 수도 있고 또 다른 학문을 그 같은 건데 다른 학문을 또 할 수 있고 계속 발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회가 자꾸 발전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과 배움도 새로운 글과 배움이 오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것들이 인의 속성이. 그리고 인이 있으면 이거는 역마성이기 때문에 이 인을 갖고 있으면 엉덩이가 좀 가벼워요. 예? 책상에 딱 이렇게 히프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글자하고 비교해 볼까? 자수. 만약에 찌자자가 자월에 있다. 자라는 게 월에 있는 거랑 인이 있는 이 월지에 있는 거랑 공부 학습 방식이 어떻게 했어요? 찌자자는 막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나니까. 그죠? 엉덩이를 안 떼. 그런데 호랑이는 한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 또 움직여야 돼. 밖에 가 물 먹고 또 들어가. 왔다 갔다. 그만큼 그 양적인 에너지와 음적인 에너지에서 오는 학습적인 어떤 능력, 그 시간, 이런 인터벌들이 차이가 많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보다 인수가 예. 결과를 내니까 그렇죠. 인수로 이제 결과를 내는데 이제. 패치 때는 화끈히 못했어요. 그리고 무인은 뭐예요? 무인은 그 편관이 되니까 무인은 무토일간에서는 남자들이죠. 남자들. 관살 혼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있더라도 뭐 하나 있더라도 편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편관은 내가 뭐 사회 조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남자로 결혼 상대자 이런 부분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호랑이는 뭐예요? 호랑이는 아까 역마성이다. 뭔가 이동이 많은 직업이다. 발령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비행기를 비행기 아니라 조종사다. 이런 것처럼 남자의 직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무토일간의 어떤 조직의 어떤 공간 활동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금이 인을 보니까 뭐 재를 봤다, 편재를 봤다. 그러면 이제 편재라는 어떤 속성이 인이 가져 있으니까 인은 인신사의 역마살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국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오가는 사업 자금, 이런 것도 되잖아요. 국제 금융 이런 것들도 이런 인의 역마, 편재 역마가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잘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신이 그죠? 임수가 인을 보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참 활동력이 강하네. 사회성도 좋고 집에 가만히 있는 아이가 아니야. 제발 얘야 집 안에 좀 앉아 있어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엄마 알아서 해놓고 또 뛰나가. 그죠? 양기 글자가. 이런 어떤 그 인의 글자를 볼 때 이렇게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의 활용이죠. 인의 활용은 이제 그 역정거장, 개발지, 신도시. 신도시는 왜 그래요? 그 인글자는 이제 가장 추운 곳에서 처음 이제 나타난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내 된 그런 그 도시, 개발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증을 내고 또 이사를 가서 새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오래 살았는데 인테리어를 빨리 해버리는 거죠. 지겹다 보니까. 호랑이는 오래되고 낡은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도시 개발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교육, 제조, 인테리어, 설계, 기획, 디자인. 그죠? 인 자체가 이제 목이기 때문에 우리 인의 애지시할 때 인, 뭐 그것도 보지만은 이런 교육 부분에 해당하고 제조, 또 인테리어, 설계, 기획,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설계, 기획, 디자인 이런 것은 밑바탕을 그리는 거죠. 인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은 가을에 돼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을 되기 이전의 인은 뭐예요?
그 기초 밑바탕을 그린다 이런 거지.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 어?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뭐 미비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산림, 조경, 원예, 건축, 토목, 목재, 문구, 펄프,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IT, 전기, 전자, 통신, 영상, 화학, 패션, 화장품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해요? 안에 인중병화가 좀 그런 영향을 보입니다. 인중병화. 이 안에. 지장간, 장생질환, 병화는. 그래서 IT, 빛, 영상. 화는 뭐예요? 밝다. 지장간, 십이지지. 글자 하나하나 숨어있는 천간의 오행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비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면에 내가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아주 안에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어떤 그 오행의 습성,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다음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기차, 관광, 무역. 그래서 인의 어떤 사회적 활용도는 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월지의 인목을 갖고 있으면은 그 월지라는 것이 이제 사회성이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어떤 그 직업이나 전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 제가 이제 월에 이제 인이 있습니다. 월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다 보니까 그 교육적인 이런 직업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교육 여기 쪽에. 그죠? 그 다음에 기획이나 이런 설계 디자인 쪽에도 조금 제가 조금 소질도 좀 있고 그럼 PPT로 그렇죠. 기획하고 다 컬러풀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기초 바탕을 짜는 그런 속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주 이제 쓸모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 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이게 타이트해가지고 많이 그 해드리면 좋은데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수업 45분, 50분, 45분, 45분 이래가지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길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묘자는 그 음력으로는 2월 달입니다. 음력 2월이고 양력으로는 3월 달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3월 달에 날씨를 한번 경험해 봤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쌀쌀하고 기분 나쁘게 쌀쌀하고 봄이 됐는데도 그죠? 비도 막 얼마나 오노 또. 그러니까 이게 묘달 이런 어떤 경칩이 오면 봄이긴 봄인데 그런 어떤 느낌은 있는데 될 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이래 묘라는 게. 나중에 이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지장간은 갑을 여기가 10일, 을목 봉기가 20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30일 중에 묘달하면 갑목에 10일, 그다음에 을목이 20일간 이렇게 지배를 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변덕스러운 날씨로 일의 미정.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결판이 내가 원하는 결론, 목적 이런 게 좀 잘 안 이루어져. 뭔가. 그래서 뭔가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기 위해서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갈등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 묘달 경칩달에 일어나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잎의 갈라짐. 잎이 왜 갈라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갈라져 있죠. 이걸 파랍니다. 파. 깨뜨릴 파. 깨뜨릴 파인데 그 12지지 12글자 중에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서 12글자 중에 유일하게 갈라진 글자 이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잎의 갈라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씨가 자라 올라서 확 잎이 벌어지는 어떤 그 작용으로 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교실에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문을 활짝 제쳐가지고 잎이 벌어진 모양이잖아요. 그럼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들 다 이런 작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 인체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인체. 입도 되고, 응? 그다음에 생식기도 되고 이런 부분에 상징하는 게 이런 글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궁에 그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묘자에 그 찬물 있죠. 지자자. 지자자는 계절적으로 아주 한기 있는 글자잖아요. 그 글자와 이 글자가 만나면 자궁에 질환이 있습니다. 자궁에. 예, 자묘형살. 그리고 당유자와 묘가 있으면 충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자궁 수술 깨끗이 해보고, 그 다음에 원숭이 신이 묘시 원진되면, 이것도 자궁의 질병인데 잘 낫지 않는. 원진은 원래 그래. 원진살이라는 것은 깔끔한 어떤 수술이나 수술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되기보다는 끝났는데도 또 재발병된다든지 조금 뭔가 좀 이게 매끄럽게 낫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어떤 병이 될 수 있는 게 묘시, 원진, 기문작용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묘시, 원진이나 그죠? 그 다음에 유금이 묘를 충한다든지 자수가 묘를 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입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입구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입조심을 하지 않으면 이 구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묘유충이 들어오거나 묘시원진이나 자묘형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상대방의 오해가 생겨서 내가 구설에 시달리거나 안 그러면 입 모양이 조금 흠집이 나요. 아니면은 이게 비대칭이 되거나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겉은 괜찮은데 안에 이제 이빨이라든지 안에 있죠. 이 부분이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형태의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더듬도 있습니다. 말더듬. 말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말을 했는데 더듬더듬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신살에 의해서 묘유충, 묘신원진, 자묘형에 해당되더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장애이라니까 우리 뭐 언어장애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그런 학생들도 보면 이런 금방 얘기했던 묘신원진, 자묘형에 관련한 좋은데 그 글자를 이제 방해하는 충하거나 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 인체에 어떤 질환이나 질병, 수술 이런 부분을 만들더라 이래 말하는 거죠. 자, 이산의 뜻이나 다 했죠. 아침 일찍 창문을 행이 이산의 뜻이나 작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은 기운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으면 안에 있는 기운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자꾸 쌓아놓으면. 버려야 돼, 이제. 버리고 또 기운을 넣고.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부지런한 함을 또 만드는, 부지런함. 일지. 여러분, 특히 이 묘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내 땅바닥에 있으면 집에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막 윤기가 반듯해. 막 먼지 하나 없다니까. 부지런을 뜨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그만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제 좀 쉬자. 너 그걸 왜 이거 쓰고 닦노? 깨끗한데. 저희 가족 아무도 없어요. 이 깔끔 뜬다. 깔끔. 깔끔. 월주에 있으면 부모님이 그랬어요. 엄마 그랬죠? 그렇죠. 장난 아니야. 엄마가.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볼 때, 일에, 년, 월, 일, 시 보잖아요. 그럼 묘가 월에 있으면, 부모가, 아이고, 너무 부진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하고 또 막, 방 청소 뭐 하면 너무 깔끔해. 아시겠죠? 그런 어떤 뜻이 있다. 그걸 맞아요. 예. 자, 출입문, 인체, 입구, 열고 닫고 하는 모든 것. 그럼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묘가 있으면은 문틀, 창호, 있죠. 샤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에 관련된 있는 그런 쪽의 인테리어 장식 뭐 그런 쪽에 좀 잘 어울립니다. 잘 찡겨요. 엘리베이터 딱 탈 때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앞에 딱 찡겨요. 그러네. 엘리베이터 딱 탈 때. 그러네. 인식이요. 예. 그리고 새벽 토끼를 상징하죠. 새벽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묘공호 5시 반부터 7시 29분까지. 그러니까 일찍 기상하고 부지런한 분주하단 말이에요. 토끼가. 그 토끼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래 막 볼을 이렇게 비비가 세수하고 그래서 깔끔하다는 거예요. 묘자가. 그래서 묘자가 도화살로 보잖아요. 도화살.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거 말라 그럽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좀 집중되려고 하는 거거든. 잘 보이려고. 부끄러움이 또 없어요. 도화살 자체는 이게 이제 옷을 입을 때 좀 섹시합니다. 나의 몸매를 드러내가 바짝 이렇게 붙은 옷이 입는다든지, 그죠? 치마도 딱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의 어떤 옷매 무새를 나타내거든. 체형을 안 줬어. 체형만 주면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좋게 쓰면 또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까칠하면서도 조금 발랄하고 이런 어떤 본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을묘, 그죠? 이런 묘자가 딱 일지에 기묘일주, 정묘일주, 을묘일주, 신묘일주, 계묘일주. 아까 그랬죠? 부지런하다. 집에 가면 막 안방에 있으면 부지런하다. 쓸고 닦고, 막 오래된 거 다 버리고 막, 새 거 좋아하지. 그만큼 이렇게 꾸미고 닦고 하는 게 가장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아시겠죠? 이런 게. 자, 묘의 이 활용입니다. 이거는 사회 직업이나 전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월지에 있을 때. 사회성이 가장 발달한 구역이 어디입니까? 월지라는 구간이지. 그 직업을 볼 때 이런 교육이나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 기획, 건축, 토목, 임업, 조경이나 원예, 뭐 꽃 있죠, 꽃꽂이 할 때 뭐 싹둑 자르잖아요. 꾸미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임의용, 패션,
그다음에 청소 깔끔하게 하는 우리 요즘 클린업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당근 마켓 보면은 오전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호텔 객실 청소, 아니면 무슨 카페인데 새벽 3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청소해주는 분 구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그런 청소업도 돼. 임의용 패션, 그죠? 이거는, 묘는, 식물, 나무죠, 나무. 식물. 그러니까 식물에서 뭘 추출합니까? 섬유, 재지, 그죠? 다 패션, 옷 만들려면 다 추출해내야 되잖아. 예. 그리고 이제, 옷수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 가게도 이제 이렇게, 옷수선 집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 옷 맡기는데 사주를 내가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다. 시술을 한번 봐드릴게요. 딱 보니까 묘가 다 있는 거야. 미심도 하고 막. 그래 있더라고. 아, 역시 이게 틀리지 않구나. 직업적 활용이. 그리고 치장 아까 다 했죠. 과수원, 종묘원, 화원, 가구점, 섬유, 재지, 종이, 건재상, 문구류. 이런 것으로 이제 직업 전공을 알아서 볼 수가 있고, 또 산림, 초원, 초목, 널꿀, 가지, 잎, 콩나물, 양파, 파, 잔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숙지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콩나물, 야들야들, 묘, 을목도 해당됩니다. 을목이 묘목이고 묘목이 을목이라.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생긴 것은 다 묘나 을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이렇게 곱슬머리 있잖아요. 휘어진 머리, 이거 다 을목이에요. 근데 빳빳한 머리는 뭐예요? 목 중에서도. 간목, 그죠? 곡지기니까 빳빳하고 머리가. 을목은 이렇게 굽어 있고. 아시겠죠? 예. 콩나물, 이것도 꼬불꼬불. 양파도 약간 꼬부러졌죠? 잔디, 파, 넝쿨, 가지, 초목, 초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질의 성분 꼬불꼬불한 거라. 그걸 이제 무상으로 여러분들은 탁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을목을간들의 어떤 성질이 어때요? 좀 부들부들한 거지. 너는 콩나물이야, 넝쿨이야, 이런 식으로, 꽃이야, 식물이야,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관찰하시면 다 그런 속성이다.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이나 이런 그 1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쉽게 피고 지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을목이나 묘목은 노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기 때문에. 간목은 그래도 이게 빨리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잖아요. 그게 꺾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력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거든. 한달 100만이네. 그렇죠. 넣어야지. 언제 언제 내가 꺾일지 모르고, 그죠? 맞아. 자꾸 그 꽃을 탐을 내거든, 사람들이 또. 응? 길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또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묘지니까 진해 이제 물상론으로 하면은, 자, 인묘하니까, 입춘 묘는 경칩이다, 그죠? 음력 1월달, 2월달이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 시간. 인시, 묘시도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확장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가 일면 말하는 그 계절 중에서 늦봄이에요, 늦봄. 초여름이기도 해요, 이게. 원래 이 파가 초여름이지만, 이 초여름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글자가 진인데, 늦봄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늦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절이 굉장히 선선합니다. 봄이라고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벚꽃도 많이 피고, 개나리도 피고, 온 천지가 예쁜
그 꽃의 물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봄을 타시는 분도 있고 뭐 안 타시는 분도 있는데 봄은 일단 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속성 자체가 껍데기를 볼 때는 토로 보는 거죠. 그죠? 토로. 토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무토, 포용하고, 땅이고, 어떤 교류시키는 작용. 다음의, 기운을 넘겨주기 위한, 즉, 묘와 인달, 봄 기운을 여름 4, 5로 넘겨주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진이. 그러면 그 진을 사회적으로 쓴다면은 뭐 소개를 시켜주는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 것으로 쓰면은 좋다. 그리고 땅이니까 부동산 건설이나 요런데 그다음에 중매인, 그죠? 무역 이런 부분에 쓰면은 상당히 좀 좋겠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용의 물상으로 변화무상함이죠. 변화무상함을 상징하고 또 색깔에 대한 다채로움. 왜 그렇습니까? 용의 무늬를 입었기 때문에 다채롭습니다. 예. 그런 속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진, 을계무, 지장간, 을목, 개수, 무토 있는데 을목 그 여기죠. 여기 9일간이 지배하고 중기 개수가 3일간, 무토 18일간 봉기 기운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고, 자 여기 보면 물의 보관 창고다. 자 진이라는 이 녀석은 신자진 지와 원숭이를 만나면 수운동을 하죠. 신자진 수운동. 수운동이라는 것은 겨울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합이라서. 그래서 겨울로 가기 위해서 직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원숭이 신, 쥐자자, 용이 만나서 겨울 스케이트 뭡니까? 스키를 타러 우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그 스키라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어떤 삼합의 인자들인 거지. 신자진이. 응? 그렇다고 이제 그 삼합 관계가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응? 신자진이 서로 산업을 이룬다. 그렇죠. 삼합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업이 다 다르시면 만약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직업이 다른데 각자가 어떤 취미 활동, 겨울의 스포츠를 다 즐긴다는 거지. 에? 신자진이 만나면 수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는 예를 들면 이제 수는 춥다, 겨울이다 하기 때문에 그 겨울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직업은 다양하지만 신자진이 그죠? 띠들이 그런 띠들이 모여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화합돼서 움직인다 이 말을 이게 주는 거예요. 아니고 일주에 있는 그렇죠. 일주도 봐도 되고, 예, 그 작용이. 그래서 쥐는 이 녀석이 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 예, 여기 있죠. 개수. 이게 왜 물을 보관할까요? 물을 보관하는 이유는 앞으로 진, 경칩 다음에 사입하, 5월, 망종, 미월, 소소, 땅이 메마르고 이제 열기에 의해서 갈라지죠, 그죠, 논이. 그럼 논을 갈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진이라는 것은 그 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 수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능. 여러분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야외 활동이나 야외 스포츠 또 어디 이제 그 여행 가실 적에 그 더운 열에 물병 있죠, 물병.
물병 안에 물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비상용으로. 사막에 갔는데 사막이라는 게 뭡니까? 여름의 상징이죠. 그죠? 덥다는 게. 그러면 물병을 내가 이렇게 차고 물을 보관해 놓은 게 진의 속성이라고.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준다고요? 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준다고 아니면 그 물을 자기가 가지고 보관을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 내만 몰라고. 아니면 이제 내만 몰라고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이 저 여름에 갈증이 나니까 이리 온나 그러면 내 물 꺼내 가서 줄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잘 안 꺼내 놓죠, 물을. 이놈은. 안에 다 넣어놓고 자기가 비상용으로 먹을 물이니까 남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말라 죽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개수를 안에 딱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가상의 동물로 화려하고 다채롭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용은 가상의 동물이면서 색깔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시피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이 지나치면 이게 허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그 색깔 무늬가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외부 사람한테 보여지는 뭐 옷차림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과장된 말이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다채롭다는 거. 그러면 그 상대방들은 혹하겠죠, 그죠? 그 용띠가 만약에 옷을 다채롭고 있는 이쁜 여성이다, 뭐 이런 게 상대방 남자로부터 시선을 받게 되니까, 이야, 완전히 막 뿅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대를 그 남자를 유혹하거나 또는 여자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의식주 제품에 이런 용자를 갖다 쓰면 야,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그 뭡니까? 시선을 끌어모으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라고. 도화 사람은 도화의 그 기능이 아니지만 그 아니지만 기능까지 한다니까 이게. 예. 아시겠죠? 홍염살 무토라는 일간이 진을 보면 홍염살이거든. 무토 계시네. 저희 딸이 딱 무진이죠.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속성이 있다니까요. 꾸미고 시선 집중 받으려고. 경진 있으면 경진도 마찬가지지. 조금 진이 모습이. 예. 그리고 경진하면 옛날 그 고전 책에 보면 뭘 해도 동네 여반장이고 또 그 옷도 잘 입고 예쁘고 그렇게 그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일간이 있을 때 특히 그런 겁니까? 일간이 있으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좁은 관계 또 월에 있으면은 사회적 넓은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보인다 보는 거예요. 예? 꾸미고 안 꾸미고 월주에 있으면 이제 일주에 있으면 내 개인이 하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엄청 꾸미시는 예. 생겼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일지는 배우자 모양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 일지는 배우자 또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지나치면 허장허식에다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은 하나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막 진진 있다든지 막 진진이 강하게 있다든지 또 화가 있어서 그 용을 더 이렇게 비춰주면 더 화려해지죠. 그럼 이게 허장과 허식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는다니까. 근데 좋은 식으로 하면은 그 남의 그 호주머니에 돈을 잘 빼내죠. 뭔가 보여지기식이 되니까. 옛날에 그거 있더라고. 뭐 이런 다단계가 하니까 다단계. 그게 이제 성공한 사람의 어떤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
그런데 이 선전 모델이지. 어떤 그 다단계의 성공 사례로. 근데 그 분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만 명품에다가 이런 화려하게 꾸미니까 화려함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겠죠. 그러니까 많고 또 화가 강해서 그걸 또 비춰주고 그러면 그러한 모양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면 속 음수를 보관하고 있으니 공개하기 힘든 사연이 있다. 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원래 그 진술 충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뿐만 아니고 진술 충미 자체가 이제 이 토는 그 고장지라고 하는데 고장지. 그러니까 그 오행의 기운을 마칼무리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수 충미월에 대개 초상집에 많이 가죠. 진술 충미월에. 그게 이제 무덤하고도 관련이 있고 묻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묻히니까 밖으로 이렇게 공개된 게 아니고 묻혀버리니까 그 사연들이 묻혀버린 거죠. 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묻힐 수도 있고 전성시대에 있던 것들이 다 화려함이 다 묻히는 거죠. 고란 말이에요. 고. 토라서 진술충미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창고 역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진술충미 지는 토 자체가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나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세계 일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잘 안 하지. 토가 거의 그렇단 말씀이세요? 토가 거의 다 그래요. 진이 근데 유독 그렇단 말씀. 진이 이제 유독 그런 거지. 토는 거의 다 그런. 거의 다 그러는데 진토가 이제 유독 그런 게 이 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진은 그 입하망종 그 계절을 이어주기 위해서 더운 계절을 견디기 위해서 물을 저장했다 했잖아요. 그죠? 안에. 그러면 이 수가 음기입니다. 음수. 자, 우리가 음하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일반적으로. 음하다. 뭐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안 하고, 뭐 주섬주섬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속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는 것에 옛날에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음은 옛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고. 음을. 진토는 양토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 개수, 음수. 양의 글자는 또 뭐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음 중에 가장 강한 것이 개수요, 자수요, 개수, 자수. 그 양 중에 가장 강렬한 게 뭡니까? 병화죠, 태양. 그래서 이제 개수를 이제 이렇게 넣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음이라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남편한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안 좋은 어떤 내용들, 자식 간의 안 좋은 내용들 밖으로 공개하기고 좀 그렇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떳떳하지 못한 게 이 음으로 들어있다고. 그게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거죠. 간직하고. 네. 경진이잖아요. 네. 경진에 올해가 또 진의 진이고 그리고 4월 달에 또 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달은 힘든 거죠. 더. 그렇죠. 그게 연세 말이니까. 그게 이제 경진이라는 진 자체가 이 똑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또 하나 오게 되면 이게 그 형이 일어나면 형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인데 뭐
부부, 남녀, 그죠? 그 다음에 집안,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잡음이나 구설, 그리고 어떤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오면서 마음적인 질병, 우울감,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신체 부위에 대한 수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법적 소송, 다툼, 이런 부분이 가족사에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서적으로 내가 뭐 어디 뭐 가서 법적인 문서를 뭔가 뭐 떼온다든지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진이 편인으로 들어있잖아요. 경진. 그러면 집안의 문서인데 진이 또 들어오게 되면 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명의 변경이라든지 명의 수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조정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예. 그거 이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혹시 좋은 작용으로 문서를 잡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죠. 잡는 방법인데 그 잡는 방법이 그 잡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반복하고 하는 거지. 차를 바꿨는데 계속 소리가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응. 몇 번을 실수하는 거야, 몇 번. 그래가 짜증나서 안 한다도 되고. 근데 해야 되면은 그런 식으로 몇 번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룩한다, 이래 보는 거죠. 예. 특히 올해는 두 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게 작용이 되는 거지. 오늘 손님 중에 화장품 그 뭐지 방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 사주가 월주, 일주, 시주에 진진진을 깔고 있는데 올해 갑진년인데 예. 박이 터지신가? 그렇죠. 박이 터지지. 예, 진진지. 세 가지 중첩하면. 그러니까 진진신에 이제 예를 들어 경진, 그다음 올해가 갑진 백호대살, 그리고 무진달 지금 4월달 그게 또 백호대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백호대살이라는 게 압력이 강해서 보통 그 좀 임팩트가 강합니다. 뭐 신체상의 질병 이런 부분에 수술이 가해지고 또는 피와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사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대응을 잘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진들이 모이면 사람 일주에 이제 진을 깔고 있거나. 예.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갑자기 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주변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일주 월주 없었거든요. 예, 올해 예. 들어서 예. 진이 다 모였어요. 오진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가 유형 무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유형이면 실제 뭐 사건적으로 드러난다. 그다음에 뭐 무형이라면은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진띠라든지 용띠라든지 아니면 그 상대 사주가 진이 좀 있는 사주가 나하고 결합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건이. 예.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 글자가 오면은 사람의 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도 될 수 있고, 월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 보시는 거죠. 여기 갑진 그죠? 갑진. 갑진의 밑에 진이죠. 백호대살, 이거. 그리고 병진, 무진. 무슨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면. 무진, 이거는 이제 술을 자꾸 요 안에 이제 집어 넣어서 혼자서 자꾸 홀짝홀짝 드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물이 뭘까요? 요 진중의 물이 육친으로는 정제. 정제 뭐랬습니까? 현금. 정제 현금은 뭐랬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떳떳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벌은 돈이라. 그런 거는 안에 다 감싸 놓고 어디다 저축해 놓으셨어요? 저축해 놓으셨네, 안에. 저희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안에 진중 개수가 정제로 들어있으면 비상금적으로, 비상금적으로, 내가 어떻게 꼭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이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많이 들고 있다고. 예. 그렇죠? 그래, 경진, 임진. 여기는 갑진은 갑목이 진중 개수는 정인의 문서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도장을 다 비상도장이지, 그거. 진문서? 제일 값나는 거 하나 딱 넣어놓고 이것만은 안 돼. 어디 뭐 감춰놓겠지. 이것만은 안 돼. 전화녹음. 그렇지. 맞아요. 이런 녹음을 해서 다 감춰놓고 그거 써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만의 어떤 인성이잖아. 인성은 기억이거든요. 기억. 인성 자체가 정인. 상대방이 나한테 주입시킨 내용들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돼? 보관 창고에다가 넣어놔야지. 안 잊어버리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지는 수가 뭐예요? 수가. 정관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임수라는 게 이제 임묘가 되는데, 보통 병진 일주들을 자체가 이제 수가 임묘되기 때문에 가족사에서 남편에 대한 기적으로 보면은 남자 에너지가 많이 꺾여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별의 아픔 또는 남편에 대한 건강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갑진도 좀 처궁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처궁이라는 건 만약 갑목이 여자면 금이 이제 임묘됩니다. 금이. 그래서 금은 관성으로 봐서 남자에 대한 아픔도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는 시간이 많고, 오늘은 이제 또 경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토가 하는 역할이 물을 보관하는 창고죠. 그래서 임묘나 입고되는 작용으로 봐서 이게 그 자식에 대한 아까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상황에 뭐 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워질 수도 있는 거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나한테 인연이 왔다 간 걸 얘기해요. 자식의 인연을 한번 그런 걸 인연을 한다고. 그런 게 이제 조금 경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물을 담아두는 어떤 창고기 때문에 지상에 이제 자식이었거든 그 수가. 근데 입고된다는 것은 고장지로서 땅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제 자식이 있으면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 자식 진로를 위해서 자식이 이제 그 부모 품을 벗어나서 그렇게 진로를 잡아가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이런 이별의 아픔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낸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토가 이제 토생금하기 때문에 편인이죠. 편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배우자가 나한테 좀 내 마음에 꼭 들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꼭 들게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게 이제 불만스러운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 편인성이 있으면 밤에 또 잠이 참 잘 안 와요. 일주에 올빼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는 게 싫어요. 진짜 자는 게 싫어요. 잠을 안 자요. 한 3-4시간밖에 안 자요.
그렇죠. 여기 올빼미가 있다. 일지 올빼미. 부엉이가 까박까박 눈 뜨고 있다니까. 예. 앉으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에도 소질이 있어요. 네, 좋아요. 진이. 진은 진사 라망살이거든. 라망. 술의 철라, 진사 라망. 진은 사하고 걸쳐 있어요. 진하고 사하고. 진사 라망이라서 활인업 계통의 학문. 활인업에 대한 학문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예. 자, 마지막 끝으로 진의 어떤 활용인데, 이 토의 모습이 토니까 부동산, 건설, 토목, 건축, 교역, 무역, 그죠? 교육, 무역. 교육은 이 산이나 그 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식물이나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 되니까 그게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중개, 종교 사찰, 진술충미는 종교 사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예, 토속 신앙으로 이제 보통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종합성, 진술충미가 뭡니까? 각가지 어떤 모양을 갖춘 용의 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들 이렇게 그 보관은 돈 데가 어딥니까? 백화점, 마트, 시장, 창고 그런 데를 많이 들락날락 해보고 그런 쪽에 어떤 그 돈벌이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 그리고 건축에도 뭐가 들어가요? 건축에도 종합 건축 이런 거 있죠. 종합 건축. 그다음에 선물 세트 아이들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이제 종합이라고 진이.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진흙, 갯벌, 논, 밭 다 이제 물기를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진토를 이제 보통 옥토, 윤토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그런 토를 진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술충미 중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되는 토양은 진토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배출하나 봐요. 그렇죠. 배출, 교육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술토는 말랐고, 그 늦가을 돼서 수분이 없잖아요. 이제 고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축은 개수가 있지만 너무 차가워. 그죠? 차갑죠? 진토는 봄에 늦봄의 속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무와 식물이 자라기 좋겠어요. 미토는 너무 또 더워. 말라. 그래서 미토 옆에 뭐 해수나 자수가 있어서 좀 섞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커피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뭘